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2년 2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영준의 말하기 방식인데요. 영준은 정우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정우의 기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겸양의 경률은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여 표현한다는 건데요. 나래는 미나의 칭찬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으로 아니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가 맞습니다. 3번은 국외음화고요.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귿이 이와 결합될 경우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 끝이 보이지 않고 굳이 따라가겠다고 졸랐고 한옥 대문이 여다지로 되어 있다가 국외음화고요. 반니랑은 비음화입니다. 반니랑은 니은이 첨가되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반니랑이 되고 비음화에 의해서 반니랑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답은 1번이고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 해서 왠지는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가 답이고 날씨가 얼마나 덥던지 땀이 났다. 그래서 선지 더 알아보기에서 한글 맞춤법대로 쓰인 것도 같이 외워주세요. 5번은 시제 문제고요.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기역, 디귿입니다. 근심하다는 과거 시제고 없겠다는 미래 시제입니다.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떡볶이의 유래인 조선시대 궁중떡볶이를 소개하고 두 번째에 무엇을 소개했냐고 적혀 있는데요. 떡볶이는 본래 조선시대 궁궐에서 만들어 먹던 요리였다. 이것이 바로 궁중떡볶이의 소개고요. 그리고 궁중요리였던 떡볶이는 1950년대 대중음식이 되었고 1970년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았고 2000년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등장했고 떡볶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떡볶이의 역사 혹은 떡볶이의 변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기흥 리을의 고쳐쓰기 방안인데요. 떡볶이 이외에도 조선시대 궁중요리로 유명한 것은 신선로가 있다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공급하기 시작한이 아니고 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이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등장하여 떡볶이에도 상표가 달렸다.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가고요. 떡볶이는 이제 한국인의 입맛뿐 아니라 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안 바꿔도 됩니다. 다음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고요. 동국정운식 한자는 여기 이렇게 한자로 생긴 아이들이 다 동국정운식입니다. 그리고 방점이요. 방점은 여기 1개 혹은 여기 2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다 방점입니다. 어두저음구는 비읍 디귿, 비읍 시읒, 시읒 디귿입니다. 그리고 이어적기가 많이 쓰였고요. 이어적기는 나란 말씀인데 여기서도 말씀이 그다음 못하 노미하니라 민이라 따름 민이라 그리고 주격조사 이어 주격조사 이는 나란 말싸미라고 할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할바 있어도 할바가 있어도 여가지고요. 이렇게 주격조사 이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내가 이를 위하여인데요. 팔종송법은 있는지만 그냥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의미의 이동은 어리석은은 나이가 어린으로 이렇게 어린 백성, 그리고 불쌍하게가 예쁘게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의 축소는 원래 노미는 남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지금은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국어 표기에 없는 글자는 지금 순경의 비읍이나 지금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고 두음 법칙과 국외음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과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래서 자주정신과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까지 훈민정음의 창조정신까지 외워주세요. 아까 여기 내에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래서 맞고요. 모음 조화는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순경은 비읍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비읍 시읒이 정답인데 이거는 어두저음군으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다음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고요. 이 시는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기적인 삶에 대한 자세를 반성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에서 어둠은 소외된 삶이고 가만히 한 장은 최소한의 관심, 눈물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기다림은 슬픔과 같은 의미로 소외된 이웃에게 공감하는 시간이고 한방눈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이타적이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이고 기쁨은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시를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6행은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이고 7에서 13행은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이고 14에서 19행은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이 시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는 것은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윗글의 하자가 추구하는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요. 기역에서 리을 중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을 고르는 건데요. 할머니, 동사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이웃이고 소외된 이웃이고요. 너는 무관심한 너는 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청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2는요. 중편소설로 자전적이고 회고적이고 사실적이며 서울에서 6.25 전쟁 당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나라고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상처와 분단 문제의 극복 의지가 주제고 세 편 중에 하나이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전체 줄거리는 발단, 나가 집을 비운 사이에 첫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그 후에 나는 집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가 나의 몸과 마음이 집에서 떠나 있을 때 일어났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듯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환각 속에서 6.25 전쟁 때 아들을 죽인 군관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탈출했으나 곧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해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여 오빠의 유골을 뿌린 곳에 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지금 이 글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나에게 유언을 하는 시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빠의 유골을 갈 수 없는 고향에 뿌렸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지적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이를 통해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역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기역은 어머님은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에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역의 의미가 분단의 비극에 맞서려는 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어머님 역시 자신의 뼈가루를 개풍궁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로 어머니는 자신의 유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케는 압이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하니까 공동유지로 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4번으로 오빠의 죽음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어머니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의 죄처럼 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평시조고요. 평시조라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종장 첫 단어는 삼음절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고요. 서리 넣었다가 구비 펴리라 등으로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표현 효과를 증대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상적 대상인 시간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가 정답이고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화자는 동짓달은 밤이 가장 긴 날이고요. 그때의 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시간을 동짓달 기나긴 밤으로 표현한 거고요. 다시 오면 언제든지 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임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이규보의 이욕설이고요. 이것은 한문 수필로 교훈적이고 경험적이고 유추적입니다. 제재는 행랑채를 수리한 일인데요. 주제는 잘못을 알고 고쳐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견의 구성 방식을 취하면서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는데요. 행랑채를 수리하는 그 사실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요.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진다. 그리고 정치의 경우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를 분석했다가 대상이 가진 의미를 유추했다가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은 한문 수필로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 교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 의미가 유사한 것을 기응, 리을에서 고르는 것인데요. 가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를 못했다 라는 것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는 뜻이고,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어쨌건 안 했다는 것은 니은, 리을이라서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그리고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새풀도 당김에 빼라는 말처럼 나쁜 습관을 발견하면 바로 고쳐야 한다. 맞죠?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되겠고, 맞고요. 사소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겠군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인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 억울한 의심을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지문은 사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이 공간은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파트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주거 형태는 현대식, 한국식 공동주택으로 사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복도를 거쳐 곧바로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친해질 기회가 사라집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과거와 현재의 주거 방식에 대해서 대상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사이 공간은 통행보다는 친분을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과거에는 공동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고요. 아파트는 사이 공간의 부재로 이웃과 친해지기 어려운 것이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을 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을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접속사가 그래서로 가야 합니다. 다음은 로봇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야 할 것인가고요. 둘째는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고,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입법적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차원과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구분될 것입니다. 기역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니은은 통제인데 통제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지, 즉 인간의 고유의 속성을 발휘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2년 2회 국어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